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제1작업에서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계산하는 작업을 해볼 거고요.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서식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 서식 작업까지 끝냈던 3월 방과후 학교 모집 현황 파일을 열은 후에 이제 모집률, 비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 합계, 평균 이런 값들을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모집률 계산을 할 건데요. 모집률은 모집 인원에서 모집 정원을 나눈 후에 반올림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 하는 걸 해야 되겠지요. 자, 먼저 라운드 함수를 쓰고요. 라운드 함수 첫 번째 인수는 값입니다. 값은 모집 인원, 그죠? 모집 인원 나누기 모집 정원이 값이고요. 반올림하는 값이죠. 자, 콤마 자릿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인 경우에는 자, 표시할 소수점 이하 자릿수, 개수, 그거 자릿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니까 자릿수는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칸에는 결과값이 1이 나왔고요. 자, 수식을 아래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에 보면 자,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자, 일부 값들은 자, 소수점이나 자릿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모두 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게 하려면 자,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서 자릿수 눌림을 누르면 돼요. 자릿수 눌림을 한 번 누르면 모두가 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되고요. 하나 더 누르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비고란 한번 보죠. 비고란은 모집 인원이 150 이상이면 인기 강자,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if 함수고요. 자, 그러면 먼저 둥어 입력해서 if 함수 클릭. 자, 함수 마법사 이용해 보죠.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모집 인원이 크거나 같다. 180 150. 모집 인원이 크거나 같다. 150인 게 조건입니다. 그죠? 자, 이게 맞으면 인기 강자. 자,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죠. 공백은 따옴표만 2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 아래로 채워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수강료가 중간값 이상인 강좌의 모집 인원 합계입니다. 자, 수강료가 중간값 이상인 강좌의 모집 인원 합계는 결과값 뒤에 명을 붙이고요. 사용할 함수는 sumif와 median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를 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수강료의 중간값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먼저 수강료의 중간값부터 median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메디안에 m 입력하면 함수 목록에 메디안 함수 보이고요. 더블 클릭해서 메디안 함수 중간값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예요. 전체 수강료 범위가 중간값을 구하려고 하는 범위가 되는 거죠. 가로 닫고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수강료 중에서 중간값 8만을 구했고요. 자, 이 메디안 함수가 이제 sumif 함수의 인수로 들어갈 겁니다.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sumif 함수 sumif 더블 클릭해서 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사용해 보죠. 자, sum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입니다. 즉, 수강료가 중간값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할 셀들은 수강료인 거죠. 수강료 전체 범위가 첫 번째 인수고요. 자,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중간값 이상인 게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조건에 함수 사용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조건식에 함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비교 연산자가 반드시 문자열로 처리가 돼야 되고요. 자, 크거나 같다. 문자열로 처리해서 따옴표 앞뒤로 막아주고요. 자, 크거나 같다 뒤에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 연결해주는 연산자가 꼭 필요해요. and 연산자 써서 아까 우리가 median 함수 잘라냈었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나면 자, 실제로 조건식은 크거나 같다 8만이 되는 거죠. 예. 자, 세 번째 sum range 합을 구할 실제 셀들입니다. 우리가 합을 구할 열은 모집 인원이죠. 그러면 모집 인원 전체 범위. 자, 확인 누르면 자, 635가 나왔는데요. 표시 형식이 회계로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일반으로 특정 서식이 없는 일반으로 서식을 바꾸고 자, 이 결과값 뒤에 명이라고 추가로 문자 표시합니다. AND 연산자 써서 네, 0 쓰고요. 자, 이제 창의교실 모집인원 평균입니다. 보시면 창의교실 모집인원 평균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잡을 때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하지 말고 네, 이미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인원 평균을 구한 후에는 내림에서 정수로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 조건에 맞는 경우만 평균을 구하는 함수, the-average 함수고 내림하는 함수, round down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고 the-average 함수 더블 클릭해서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 사용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 범위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전체 범위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잡아도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 문제에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범위를 드래그해서 잡지 말고 이미 설정한 이름을 사용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 B4부터 H12 영역에 이미 DB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란에는 직접 정의된 이름을 쓰면 됩니다. DB라고. 자, 두 번째 인수는 계산을 할 열 번호 혹은 열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집 인원의 평균을 낼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열은 모집 인원 열인 거죠. 자, 모집 인원 6열이죠. 그죠? 6이라고 써도 되고, 모집 인원 제목 셀 클릭해도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조건의 범위입니다. 조건의 범위는 자, 조건, 즉 창의교실과 창의교실의 제목, 분류가 같이 인접해 있는 그 셀 범위, 분류와 창의교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하면 되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균값이 계산이 되는데 이 평균 라운드 다운 함수로 내림에서 정수로 구할 겁니다. the-average 앞에 라운드 다운 함수 삽입을 하고 자, 내림할 값은 the-average로 구해진 평균값이고요. 자, 콤마로 구분. 자, 두 번째 인수는 자릿수입니다. 자릿수인데 1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거죠. 자, 0의 개수도 0이고 소수점이야 자릿수 0이고 자릿수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강료 합계 구해 보겠습니다. 수강료 합계는 각 모집 인원의 수강료를 곱한 것들의 합계입니다. 사용할 함수는 sum product 함수고요. 자, 그러면 먼저 등호 입력하고 sum product 함수를 써보죠. 자, sum product 함수는 각각 곱할 것들의 배열을 인수로 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 모집 인원, 그죠? 모집 인원 배열하고, 자, 콤마, 수강료 배열하고 각각 곱해서 합계를 낼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모집 인원과 수강료 곱하고, 두 번째 모집 인원과 수강료 곱하고, 이런 값들을 모두 다 합계를 내줘서 수강료 합계에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강료 구해볼 건데요. 자, 수강료는 I14셀에서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수강료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면 앞에 I14셀에 어떤 강좌가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강좌가 오더라도 그 강좌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찾아서 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좌를 찾아서 수강료를 추출하는 찾기 참조 함수의 VLOOKUP 함수를 쓸 겁니다. 자, 등호 표시하고요. VLOOKUP 함수 더블 클릭. 자, fx 눌러서
자, 첫 번째 찾으려고 하는 값, lookup value는 우리 강좌명을 찾을 거죠. I14셀에 있는 강좌명. 자, 두 번째 찾아서 추출하려고 하는 그 값이 있는 표의 범위.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VLOOKUP 함수는 자, 우리 범위를 잡을 때 찾으려고 하는 값들이 반드시 첫 번째 열에 오도록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강좌명이 첫 번째 오도록 범위를 잡아야 되는 거죠. 강사명부터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강좌명부터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거는 수강료죠. 그러니까 수강료까지 포함이 되도록 넓게 범위를 잡아서 자, 이게 테이블 어레이고요. 자, 세 번째는 추출하려고 하는 열 번호입니다. 우리는 수강료를 추출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범위 잡은 거에 여섯 번째죠. 네. 열 번호는 6이고요. 자, 네 번째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즉 우리 강좌명을 찾을 건데 정확하게 강좌명이 일치하는 걸 찾을 거죠. 그래서 false나 0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미술인 경우에 수강료 85,000 구해줬고요. 만일 강좌명이 다른 강좌로 바뀌더라도 그 해당하는 강좌의 수강료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실전 연습 문제 23번 함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의 2번 B는 2번 B 단가에 2번 기간을 곱하는데 2번 B 단가는 2번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3만 곱하기 0.85로 계산을 하고요. 그 외에는 3만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할 함수는 if 함수입니다. 단가를 구하기 위한 함수 if 함수 사용하는 거고요. 자, 먼저 2번 단가를 먼저 구하고 그 단가에 2번 기간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가 구하기 위해서 if 함수 필요하고요. if 함수 인수창이 뜨면 자, 조건은 이번 기간이 30일 이상인 게 조건이죠. 그래서 이번 기간이 크거나 같다 30. 자, 그래서 30 이상이면 3만 곱하기 0.85가 단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3만이 단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번 단가가 구해졌고요. 자, 이 단가에 곱하기 이번 기간을 하는 게 이번 B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수식 복사하고요. 자, 이제 성별 구해보겠습니다. 성별은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글자가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로 구하는데 사용할 함수는 chuse와 mid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글자, 한 글자 꺼내오는 함수, mid 함수 사용해야 되는 거죠. 등호 입력하고 mid에 m 입력하면 중간에 함수 목록 중에 mid 함수 더블 클릭하고요. 자, 어떤 문자열에서 중간에 문자를 꺼내오는 게 mid 함수죠. 자, 우리가 추출할 문자가 있는 곳은 주민등록번호 문자열이고요. 콤마 시작 위치 8번째부터 꺼내올 거고요. 콤마 한 글자 꺼내올 거죠. 1.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한 글자 꺼내와서 자, 이게 추수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갑니다. mid 함수. 자,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한 후에 추수 함수 사용하고요. 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띄우면 자,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방금 전에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한 글자 붙여넣기 합니다. mid 함수. 자, 그래서 이 한 글자가 1이면 반환할 값을 value 1에 쓰죠. 1이면 남자를 반환을 할 거고요. 2이면 value 2에 여자를 반환을 할 거죠. 자, 아래로 수식 채우게 되면 자, 모든 칸의 성별 결과값 나왔고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최다 2번 기간을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max고요. 자, 그러면 max 함수 m 입력해서 max 함수 더블 클릭하고요. 자, 이 가로 안에 사실은 이번 기간 전체 범위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지만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 시트 작업할 때 이번 기간에 해당하는 F5부터 F12까지 이름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번 기간이라고. 그래서 맥스 함수 가로 안에 범위를 드래그하지 않고 정의된 이름 이번 기간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입원 기간 중에서 최대값 구하고요.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진료 부서가 내과인 환자들의 진찰료 평균을 내림하여 천 단위로 구하시오. 자,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어서 D 에버리지 함수를 쓰고요. 자, 내림하기 위해서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을 먼저 구해보죠. D 에버리지 함수. 자, D 입력하니까 D 에버리지 함수 세 번째 있네요. 더블 클릭하고 FX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 가장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자, 제목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전체 범위 잡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두 번째는 열 번호나 열 제목, 즉 계산을 할 열 번호예요. 우리는 진찰료의 평균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진찰료는 우리가 범위 잡은 DB 중에서 7번째에 있어서 7이라고 입력하거나 혹은 그 제목을 클릭해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 범위인데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범위는 조건의 제목과 조건 값이 같이 인접해 있는 세례 범위예요. 자, 내과가 조건입니다. 내과와 제목이 같이 인접해 있는 범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평균 진찰료가 나왔는데요. 자, 요거 라운드 다운 함수로 천 단위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 에버리지 함수 앞에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고요. 자, D 에버리지 함수가 첫 번째 인수고 콤마 자릿수를 적어야 되는데요. 자, 천 단위까지 구하니까 0이 3개죠. 그리고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의 자릿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3. 자, 이래서 15,000이라고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예, 조건에 보면 자, A에 결과 A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표시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결과값에도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홈 탭에 예,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선택합니다.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자, 특진 진료 건수를 구하는데 자, 결과값에 건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수를 세는데 조건에 맞는 경우만 개수를 세네요. 그래서 함수는 countIf 함수를 씁니다. 자, countIf 함수 써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자, count에 COU까지 썼더니 countIf 함수 보이고요. 더블 클릭해서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는 자, 조건에 맞는 세례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 즉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할 세례 범위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 조건은 특진인 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특진인지 아닌지 검사할 세례 범위는 전체 진료 구분인 거죠. 자, 두 번째 크리테리아 인수에는 뭘 적냐면 조건을 적습니다. 조건은 특진이 조건입니다. 자, 이곳에 자, 특진이라고 직접 텍스트를 써도 되고 특진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해도 됩니다. 둘 다 같은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맞는 결과값이 나올 건데 실제로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특정한 특진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지만 만일 표현 내용이 수정이 되었다. 특진이 입력된 곳에 다른 값이 입력이 되게 되면 결과값도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조건에 직접 특진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네, 4라고 진료 건수가 표시되었고요. 자, 그런데 조건에 결과값에 건을 추가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ND 연산자를 쓰라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연결하는 연산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건이라고 써도 되고요. 자, 조건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표시 형식을 바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컨트롤 1 눌러서 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서
자, G표준 뒤에 건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를 써서 추가로 건이라는 텍스트가 표시되게 하거나 혹은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건을 추가로 표시하거나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진찰료입니다. H14셀에서 선택한 환자 성명에 대한 진찰료를 구하시오. 자, VLOOKUP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환자 성명을 이 표에서 찾아서 해당하는 진찰료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 써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V 쓰면 VLOOKUP 함수 더블 클릭하고요. FX 눌러서 자, 첫 번째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우리는 환자 성명을 찾아서 진찰료를 추출할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값은 자, 환자 성명이죠. 두 번째 표의 범위입니다. 찾아서 추출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는 표의 범위. 그러니까 환자 성명부터 진찰료까지 다 잡아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열 번호입니다. 추출하려고 하는 열 번호. 우리는 진찰료를 추출할 거예요. 범위는 자, 환자 성명부터 잡았으니까 진찰료의 열 번호는 5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우리가 환자 성명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찾을 것인지 비슷하게 일치한 것을 찾을 것인지 지정하는 겁니다.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것이니까 0이라고 하거나 혹은 false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자 성명에 따른 진찰료 찾았고요. 자, 환자 성명을 다른 값으로 바꿔도 여전히 그 환자에 맞는 진찰료를 찾아줍니다. 자, 이제 실전 연습 문제 24번 함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배송 지역은 배송 코드의 첫 글자를 추출해서 지역이라는 문자열을 추가로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ft 함수와 AND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배송 지역 동호 입력하고요. 자, 문자열에서 문자열의 앞에서부터 추출하는 함수 left 함수 씁니다. 자, left 함수 더블 클릭해서 자, 첫 번째 인수는 자, 문자열입니다. 그죠?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문자열 배송 코드죠. 자, 콤마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의 개수가 두 번째 인수입니다. 우리 첫 글자 추출할 거예요. 하나인 거죠. 1 입력해서 자, 결과값 보면 A라고 추출을 했고요. 자, 이 뒤에 AND 연산자 써서 지역이라고 추가로 문자열을 표시합니다. 자, AND 연산자 쓰고 지역은 문자열이니까 따옴표 안에 쓰도록 합니다. 자, 나머지 배송 지역도 수식 복사해서 결과값 구하고요. 자, 2번의 비고란에는 배송 배당금의 물품 개수를 곱하고 70%를 곱해서 그 결과값을 내림해서 100단위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림하는 함수 라운드 다운 함수를 씁니다. 자, 계산식 먼저 쓰죠. 등호 입력하고 계산식은 자, 배송 배당금 곱하기 물품 개수 곱하기 70%입니다. 자, 이 결과값에 내림함수를 적용해서 100단위까지 구합니다. 계산식 앞에 자, 내림하는 함수 라운드 다운 함수고요. 자, 라운드 다운 함수 첫 번째 인수로는 방금 전에 입력했던 계산식이 들어가고 자, 자릿수 100단위까지 구한대요. 0의 개수 두 개죠.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 입력합니다. 다시 자, 계산식 먼저 써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해서 계산식은 자, 배송 배당금에 곱하기 물품 개수고요. 거기에 70%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 나왔는데 우리 결과값에 라운드 다운 함수를 써서 100단위까지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계산식 앞에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고요. 라운드 다운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는 방금 전에 입력했던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콤마
자릿수는 100단위까지 구하니까 0의 개수가 2.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 수식 아래로 복사해서 나머지 비고란도 결과값 구하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평균 배송 배당금 구하는 건데요. 배송 배당금의 물품 개수를 곱하고 거기에 물품 개수 합계를 나눕니다. 사용할 함수는 sum product와 sum 함수입니다. 자, 먼저 배송 배당금과 물품의 개수를 각각 곱해서 합을 내보겠습니다. 자, sum product 함수인데요. 자, sum product 함수 더블 클릭해서 자, sum product 함수의 인수로는 각각의 곱할 것들의 배열을 인수로 넣습니다. 우리 배송 배당금 곱할 거고요. 콤마 물품 개수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각각 배송 배당금과 물품 개수 곱해서 각각 곱해서 합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전체 배송 배당금이 나왔고요. 자, 여기에 나누기 자, 물품 개수 합계입니다. 자, 물품 개수 합계를 구하기에 sum 함수 쓰고요. 합계를 낼 거는 물품 개수 전체 범위고요. 자, 이렇게 하면 평균 배송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전 배송 시간의 비율을 구하는데요. 오전 배송 시간 수 나누기 전체 배송 시간 수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countIf와 countA 함수입니다. 자, 먼저 오전인 경우만 배송 시간의 개수를 세고요. countIf 함수를 사용해서 자, 그 다음에 전체 배송 시간 수 countA 함수로 구해진 전체 배송 시간 수로 나눕니다. 자, 먼저 오전에 해당하는 배송 시간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조건이 있는 개수 세는 거 countIf 함수죠. 자, countIf 함수 fx 눌러서 자,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할 셀 범위, 즉 오전인지 아닌지 검사할 셀 범위는 전체 배송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오전인 게 조건인 거죠. 그래서 오전이라고 직접 텍스트를 입력해 보고요. 확인을 누르면 자, 오전인 경우에 배송 시간의 개수 2개 구했고요. 자, 여기에 나누기 전체 배송 시간 수입니다. 자, count A 함수 씁니다. 보시면 배송 시간이 수치되어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빈 셀이 아니면 다 세워주는 count A 함수. 네. 자, 전체 개수를 셀 범위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전 배송 시간 비율 0.25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지시사항에 보면 조건에 보면 자, A의 결과값 13%라고 나왔네요. 즉 100분율로 표시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 홈탭에서 표시 형식에서 100분율 스타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최단 배송거리 구하는 건데요. 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민함수를 쓰고요. 자, 그럼 먼저 민함수 입력하고요. 자, 가로 열어서 자, 배송거리 전체 중에서 가장 짧은,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데요. 자, 조건에 보면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송거리 F5셀부터 F12셀까지 배송거리라는 이름을 미리 정의해뒀습니다. 그러면 민함수의 인수로 범위를 드래그하지 않고 정의된 이름 배송거리라고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배송거리 전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200 찾았습니다.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자, 배송거리는 H14셀에서 선택한 배송 코드에 대한 배송 거리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배송 코드를 찾아서 배송 거리를 추출하라는 거죠. VLOOKUP 함수 사용합니다. 자, 등호 입력해서 VLOOKUP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이용하는데요.
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 배송 코드죠. 배송 코드를 찾아서. 근데 자, 배송 코드와 추출하려고 하는 배송 거리가 모두 포함이 되도록 자, 표의 범위 두 번째 인수를 잡습니다. 자, 조심할 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배송 코드가 항상 표의 첫 번째 열에 오도록 잡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B5셀부터 배송 거리가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자, 세 번째 열 번호입니다. 우리가 추출할 열 번호. 우리는 배송 거리를 추출할 거죠. 우리가 범위 잡은 그 영역에서 배송 거리는 다섯 번째입니다. 5열이고요. 자, 찾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것인지, 그렇죠. 우리는 배송 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한 걸 찾을 거죠. 그래서 false나 혹은 0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자, 배송 코드 AU050에 해당하는 배송 거리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제1작업에서 할 마지막 작업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을 끝낸 3월 방과 후 학교 모집 현황 엑셀 파일 다시 열으신 후에 자, 조건을 보면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모집 인원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고 수식을 이용해서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행정체에 서식을 글자 색깔 파랑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집 인원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조건부 서식 줘보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 전체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조건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막대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빨강 데이터 막대 선택합니다. 자, 이제는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행 전체에 서식 적용하는 거 해볼 건데요. 자, 행 전체에 어떤 조건에 맞는 그 행 전체의 서식을 줄 때는 자, 전체의 범위를 잡습니다. 범위 잡을 때 제목은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부분 전체 범위를 잡은 후에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는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할 거고요. 자, 수식을 입력하는 곳에 커서 갖다 놓고 자, 맨 처음에 할 일은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10만원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할 셀을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등호가 표시되고 자, 클릭했던 셀 위치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지 아닌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는 H5셀이 10만원 이상인지 아닌지 볼 거고요. 그 다음은 H6셀이 10만원 이상인지 아닌지 볼 겁니다. 그 다음은 H7셀, H8셀 이렇게 아래로 이동하면서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셀의 위치의 변화를 보면 자, 행은 바뀌지만 5, 6, 7, 8, 90으로 바뀌지만 열은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열 고정으로 주소값을 참조하는 셀 주소를 변경해야 됩니다. F4키를 누르면 자, 행이 고정이 되었지요. 다시 F4키 누르면 열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수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는 보통 처음에 가장 먼저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할 셀을 클릭한 후에 거의 자동적으로 F4키를 두 번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H5셀이 크거나 같다. 10만보다. 그죠? 자, 이렇게 수식을 입력한 후에 이 수식의 결과가 참이면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건데요. 자, 서식 단추 눌러서 자, 조건에 보면 서식은 글꼴 색깔 파랑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색에서 정확하게 파랑으로 표시되어 있는 색깔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수식의 결과가 참이면 이런 서식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식의 결과가 참인 경우, 즉 수강료가 10만 이상인 경우만 그 행 전체가 서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실전 연습 문제 25번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진찰료 셀에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고, 수식을 이용해서 이번 기간이 20 이상이면 행 전체에 글꼴색 녹색 서식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진찰료 셀에 진찰료 전체 범위 설정하고요. 자, 막대 스타일, 데이터 막대 스타일 서식 적용합니다. 자, 홈 탭에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자, 색깔은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녹색 데이터 막대 선택하고요. 자,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이번 기간이 20 이상인 경우엔 행 전체의 서식 적용입니다.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할 땐 전체 데이터 범위를 다 잡고요. 자, 조건부 서식 세 규칙 갑니다.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고요. 자, 수식란에 자, 가장 먼저 20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할 셀, 그 셀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번 기간인 거죠. 그죠? 이번 기간이 20 이상인지 아닌지 보는데 가장 먼저 검사할 셀은 F5셀이고요. 자, F5셀인데 우리가 앞으로 검사할 방향은 자, F5 검사한 후에 F6 검사하고 F7 검사하고 이렇게 F열에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20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할 거죠. 그래서 F열은 고정이고 행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에만 절대 참조합니다. 그래서 F4키 2번 누르면 자, F에만 고정이 되고 오행은 상대 참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5셀이 20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합니다. 크거나 같다 20. 자, 이 수식이 참인 경우 적용할 서식 단추 눌러서 자, 글꼴색 녹색입니다. 정확하게 녹색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색깔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 기간이 20 이상인 경우만 그 행 전체에 서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실전 연습 문제 26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먼저 데이터 막대 스타일 적용하고요. 그리고 수식 이용해서 물품 개수가 6 이상인 행 전체에 글꼴색 파랑 서식 적용합니다. 자, 배송거리 전체 범위 설정해서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고요. 데이터 막대의 색상 파랑입니다.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파랑 데이터 막대 설정하고요. 자, 이제 수식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 지정합니다. 행 전체 서식을 적용해야 되니까 전체 범위 잡고요. 자, 다시 조건부 서식에 이번엔 세 규칙입니다. 자, 수식 사용할 거고요. 수식 입력하는 곳에 클릭해서 자, 가장 먼저 6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할 물품 개수. 자, 첫 번째 G5셀인 거죠. G5셀이지만 앞으로 검사할 방향 열 고정이고 행은 상대조. 그죠? 그래서 F4키 2번 눌러서 자, G열만 고정하고 행은 상대 참조합니다. 자, 6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6이고요. 자, 이 수식이 참인 경우 적용할 서식 버튼 눌러서 자, 글꼴 색깔 파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품 개수가 6 이상인 경우만 그 행 전체에 글자 색깔 파랑으로 서식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시간에 제1작업에서의 함수를 이용한 값 계산 그리고 조건부 서식 사용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작업에서 필요한 세 가지 유형 고급 필터와 그리고 중복 데이터 제거 및 자동 필터 그리고 목표값 찾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